안녕하세요. 범블한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대상 보복관세 전격적으로 철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깜짝 놀랄 뉴스죠. 그동안 중국이 미국 상대로 굉장히 어떤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반도체 대상 보복관세를 우리는 내려놓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중 협상 물꼬가 확실하게 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치킨 게임으로 계속해서 평행선을 걷던 두 나라가 확실하게 좀 화기애매한가? 아무튼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트럼프 역시도 시진핑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 이 관세 협상 거의 다이렉트로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트럼프의 계획들은 전적으로 거의 무역전쟁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어떤 이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이거 웬걸 2, 3개월 지나다 보니까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만큼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쑥 하고 올라가니까 미국이 국채 찍어가면서 이자 우리가 제대로 쳐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더 쳐주게 생겼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용 든다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일 없을 겁니다. 비즈니스맨이 전형적인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역시 또 유화책을 내는, 중국도 지금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또 완전히 또 달라지. 미중 관세 문제 협상 우리는 없어. 이틀째 트럼프의 잘 되고 있다라는 또 말을 부인을 하다가도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대상 보복관세를 철회해버리고, 이거 도대체 이거 마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전체 큰 물줄기는 결국에 협상 테이블에 두 나라가 지금 앉아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이죠. CNN 기사들도 역시 확실한 어떤 이 타결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역시도 이제 관세 협상에서는 간소화 복잡하고 필요 없다. 일단 서로의 실익이 맞다면 확실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사인해버리자 라는 어떤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2, 3개월 출혈이 너무 컸잖아. 지금 자본시장에서 지금 날라간 돈이 얼마야?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미국 자본시장이 65% 이상이 미국 중산층이 다 그냥 주식시장에 때려넣는, 한국은 반대죠. 부동산에 다 65% 이상이 지금 자금이 묻어져 있는 상태고, 그게 다 부채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이 자본시장이 대변화되면서 전통적인 아파트 시장의 어떤 가격 붕괴가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막고 있는 거야. 우상향되고 우리가 일단 깃발 꽂으면 아파트 시장에서 엄청난 차익을 거둘 계속적인 돈키호테 같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속이 되니까 지금 유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죠. 이제 공장 돌려야 되겠네.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어떤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역시 생산 부분은 확실히 또 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유가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갈등의 어떤 수순을 넘어서 더욱더 어떤 이 생산적인 부분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공급 압박 속에서 미중 협상 기대감 때문에 서부 텍사스유가 0.37%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폭 오르지만 유가라는 게 이게 눈꽃만큼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쑥 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치고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의 상승 부분은 이제 그만큼 얼어붙어 있었던 세계 경제의 어떤 이 리스크가 조금씩 해빙기를 맞지 않나 라는 어떤 이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내내 말씀드렸듯이 환율과 금리 가두리에서 얘가 완전히 도리뱅뱅이에요. 환율에 처맞고 금리에 치이고, 금리에 치였다가 다시 환율에 처맞고, 이게 빠져나갈 지금 구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 아파트 시장은 이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결착점이 뭐다? 부채라는 얘기예요. 부채. 가계부채의 거의 7,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담대,
이게 지금 거의 뭐 폭탄처럼 지뢰처럼 쫙 깔려 있는데 자본시장이 거의 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황금성마저 떨어졌어. 지금 아파트를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이 시간적 단위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불안함이 쌓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무리해가지고 아파트 딱 샀는데 자기가 기대한 만큼의 돈을 빼내질 못하니까. 아니 무슨 뭐 아파트가 금고야? 은행이야? 뭐 정해진 뭐 금리 있습니까? 정해진 뭐 수익률 있습니까? 없잖아. 그냥 시류에 따라서 아파트의 어떤 가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장 불안정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진입하는 게 장땡입니다. 비용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 현금 자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내 집 마련의 가장 저공비행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의 어떤 서두르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 좀 가라앉히시고, 보이지 않는 지금 집값 성벽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꿋꿋하게 진짜 콘크리트 그 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저에서 이 가격대가 계속해서 균열 양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우회로를 찾으신다면 뭐 아주 좋은 기회들 많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5월에 프루지오, 과천, 지정타, 줍줍 3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2가구는 확정이 됐고요. 1가구는 재판 중에 있었는데 이 재판이 확정 판결이 나서 이게 무순위 줍줍으로 나올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총 3채가 나오게 되는데 그중 2채가 프루지오 라비에노, 프루지오 브랜드를 달고 있죠. 여기가 분양가가 84제곱이 7억 8천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세가 거의 뭐 17억, 18억, 매물로는 뭐 20억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데 지금 과천 쪽이 집값이 세종처럼 조금 들썩거리는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 없고요. 당첨 시에는 뭐 바로 전세로 돌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충분히 뭐 활용 가치가 높을 수가 있겠죠. 뭐 프루지오 라비에노가 한 7억 8천 정도 되니까 지금 매매가가 17억 4천인데 거의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 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뭐 18억, 19억 정도 하고, 지금 분양가가 7억 8천인데 전세가는 8억. 충분히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전세 보증금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프루지오 라비에노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입지는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이 딱 되면 바로 뭐 도보권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닿을 거리에 위치해 있죠. 뭐 과천에서도 역세권 아파트라는 상당한 어떤 이 장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또 한 곳, 한 세대 나올 곳은 프루지오 벨라르테. 이것도 재판 중이었는데 거의 확정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뭐 거의 뭐 7억 9천에서 한 8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시세가 벨라르테 역시도 여기는 좀 과천 지식정보타운역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그래서 한 15억 정도 되는데 매물로는 한 17억 정도 되고 있어서 여기도 거의 뭐 1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세 보증금도 한 7억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주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벨라르테는 여기 라비에노보다 좀 후면부에 위치해 있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도보로 가기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겠나? 하여간 그만큼 조금 역세권하고는 조금 이 먼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뭐 하나의 타운으로 형성이 된 그런 이 개발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순위 줍줍으로 나와서 뭐 7, 8억 정도로 진입한다면 굉장히 어떤 이 분양가의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도 아주 잘 빠졌죠. 침실 3개, 드레스룸까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팬트리까지 있네요. 확실히 지금 84제곱에서 가장 거의 최상위 스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하나의 소도시, 컴팩트한 소도시가 딱 형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자체 경쟁력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기서 과천에서 만약에 민간 분양한다 그러면 15억 넘을 겁니다. 84제곱이. 거의 강남권에 준하는 그런 어떤 아파트 값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거의 뭐 반의 반값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이 시세로 나올 수가 있겠죠. 15억이 뭡니까? 거의 뭐 강남 수주 서초하고 또 가까워서 거의 20억 넘어갈 겁니다. 84제곱은.
만약에 민간 분양으로 나온다면. 그런 어떤 이 메리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우면산 성디마을 미리 내 집이 포함됐다는 획기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장기 전세로 갔다가 이 장기 전세가 매수 우선권을 줘. 그래서 전세 사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여기 내가 10년, 20년 지나고 적당한 시기에 이 집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건데 굉장한 거죠. 아주 저비용에 거의 뭐 3억대 정도 되는 전세로 살다가 아이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드네. 어느 정도 현금도 비축된 것 같으니까 일정 정도의 대출 받아서 좀 사자 라는 어떤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성디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도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 거쳤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 327호, 분양 292호, 무주택자를 위한 또 미리 내 집도 물량도 나올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좀 비용적으로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3억대로 이 미리 내 집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이 기회 외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잘 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일단 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분양이 상당히 초고속으로 진행될 가능성 아주 높을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미리 내 집, 특별히 뭐 강남구와 가까웠던 이 강동구 3억 5천에 나왔던 올림픽 파크포리언이 있고요. 4구제곱. 그리고 강동 헤리티지자이 역시도 4억 8천에 나왔는데 아마 여기 성디마을은 4구제곱, 50제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미리 내 집도 올림픽 파크포리언 비슷하게 한 3억 5천 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소득 자산 기준, 그 기준을 좀 잘 맞추시라. 그래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죠. 장기 전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내 집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특별히 서울 장기 전세는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니 서울 사는 무주택자가 서울 장기 전세 놓치면 뭐 하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죠? 이거 잘 살피셔야 되고 추가 확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라는 거. 입주 후에 3자녀 이상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우선 매수 청구권. 이거는 뭐 일단 신혼부부한테 주는 그런 우선 매수 혜택일 것 같은데 아마 요 출산 부분은 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뭐 변함없이 꾸준히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지금 경제 부분은 한국 경제의 기저의 어떤 움직임은 소비, 투자, 수출 3대 엔진이 지금 다 꺼진 상태여서 외환 위기 때보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고 1분기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찍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소비 여력도 갈수록 지금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집값을 받아줄 만한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딱 도표로만 봐도 뭐 한국 분기별 GDP 성장률 뭐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거의 뭐 1.3에서 0.2 마이너스 딱 찍고 있는데 지금 IMF 때하고 IMF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0.6에서 2.0까지 3분기까지 3분기는 좀 회복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거 와, 이 정도로 수직 하강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은 심각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어떤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부분이 건설 투자인데 건설 투자가 이게 지금 문제인 게 국내 총생산의 15% 정도 역시 산업도 기승전 부동산이야.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이게 건설 투자가 이 정도로 지금 잠식당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위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한 임팩트,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겠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 저점을 향해 가는 마당에 부동산 맹신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기회를 넓혀 가시되 진입비용과 대출 파이는 최소한 줄여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내 집 마련의 최저점의 시대가 여러분 눈앞에서 자동문처럼. 자동문은 뭐다? 앞으로 탁 다가오면 쫙 하고 열리잖아. 그죠? 그처럼 기회가 활짝 열릴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뭐 자본시장은 더욱더 획기적으로 변화될 가능성 높고요. 이와 반대로 한국의 전통적인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은 이제 기존의 맹신은 거의 뭐 파괴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새로운 어떤 가격 저점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묵뚝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